네, 아니야 전혀. 엑스포. 아니 공부 얘기였는데 삼봉이. 공부 얘기했는데 까먹었어요. 자, 지난 시간까지 직선의 방정식 만드는 거 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오늘은 그 직선들의 좌표 평면상에서 위치 관계. 이거는 사실 중학교 때 1차 함수 배우고 나서 하던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표준형에서 일반형까지 넘어가는 내용이 추가된 거라 빨리빨리 해볼게요. 자, 여기 그래프 봅시다. 두 직선의 좌표 평면에서 위치 관계를 보는데요. 메모합니다. 첫 번째, 두 직선이 평행하다. 평행한 두 직선은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나는 데가 없어요. 즉 교점이 없어요. 좀 이따 표로 해석할 건데, 먼저 평행하다를 이렇게 표현하죠. 평행하다. 그러면 이 그림에다가 표시를 하면 이 뒤로 정리할 것들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첫 번째는 기울기가 어떨까요? 같아요. 좋아요. 기울기가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같다.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또는 1차 함수를 해석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기울기, 그 다음이 y절편이지, 그지? 자, y절편 어때요? 위의 직선의 y절편이 여기고 밑에 직선의 y절편이 여기입니다. 어때요? 달라요. 다르다. 즉 평행한 두 직선은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다르다. 이게 정리해 놓을 겁니다. 너무 좋죠? 쉽죠? 일치한다는 거는, 자, 착한 사람한테만 보여요. 여기 직선 두 개 보이니? 와, 대박이다, 그지? 직선 두 개가 완전히 포개져 있는 상태야. 두 개 보여? 되게 마음이 착한가 보다. 그래서 여기는 직선 두 개가 있어요. L과 M 이렇게 표현할게요. 직선 두 개나 있어. 그래서 기울기 어때요? 같아요. y절편 어때요? 같아요. 네. 그래서 두 직선이 일치한다면 식의 모양이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 같고 y절편 같다. 이렇게 정리해 두는 거야.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난다. 얘 보듯이 여기서 만나고 있잖아요. 그죠?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런데 기울기가 어때요? 기울어진 정도 다르다. 그럼 y절편은 굳이 볼 필요가 없다. 알겠죠? 기울기가 다르기만 하면 어디선가는 한 점에서 만난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니? 선생님이 중학생들한테 이거 물어본 적이 있는데, 기울기가 다른 걸 그렸어. 예를 들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렸어. 맞나요, 안 맞나요, 은솔아? 맞나요? 맞나요지. 선생님 안 만나는데 교점 안 보이는데요는 이거를 직선으로 해석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죠?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다르기만 하면 y절편 뭐 같다 다르다 상관없이 두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제목 보면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 조건인데 출발은 전부 일치한다에서부터 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림 3개를 본 이유가 지금부터는 뭐 기울기랑 y절편을 계속 비교할 건데 위에 있는 그림을 떠올리면서 기울기는 어떤지 y절편은 어떤지 이거를 판단해 보란 얘기야. 자, 그러면 평행과 수직 조건인데 평행부터 볼게요. 두 직선이 평행하다. 아까 그림에서 첫 번째 그림이었죠. 뭐가 같고? 뭐가 같고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은? 같으면 일치, 다르면 평행, 이렇게 되겠죠. 지금은 평행이니까 y절편이 달라야 돼.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오랜만에 다시 요거는 우리가 직선의 표준형이라고 부르죠. 왜? x의 개수가 기울기, 뒤에 있는 상수항이 y절편이었으니까. 그래서 정보를 가지고 두 직선이 평행하다면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달라야 돼.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m과 m'은 같고 n과 n'은 달라야 돼. 이게 평행 조건이다. 그림을 그냥 글로 옮겨 놓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려고 들지 말고 그림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기울기 같고 y절편 다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입니다. 기울기가 같은 얘기네. 거꾸로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다르면 우리는 평행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어. 같은 얘기.
두 번째, 두 직선의 수직 조건인데, 자 여기는 쌤이 별표를 과감하게 3개를 달아 놓을게요. 수직 조건인데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면 여기 결과적으로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할 거거든. 쌤이 별표 3개를 달아놓은 이유는 얘는 유일하게 수직이면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유일하게 이거 하나 써먹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잖아? 못 풀어, 문제 자체를. 그러니까 두 직선이 수직이다.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거꾸로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럼 두 직선은 수직으로 만난다. 다른 의미가 없어. 다른 파생되는 의미가 없다고. 알겠지? 그러면 아래쪽에 증명 과정이 있는데 우리는 한 번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오른쪽에다가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냥 보세요. 좌표 평면상에서 두 직선이 수직이다라고 해서 쌤이 이렇게 해볼게. 수직으로 만나는, 아무 데서나 만나요. 그래서 요 녀석을 알파 직선,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주고요. 여기 수직, 얘를 베타 직선, y는 m'x 더하기 n' 이렇게 줬어요. 이게 좌표 평면 어디선가 이렇게 만나고 있대. 그치? 이제 증명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보이는 둘이 만나는 이 점을 우리 좌표 평면상에서 원점으로 이동시켜 볼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리지 말아봐. 적당히 원점 이렇게 할게요. 여기가 원점이면 이쯤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는 녀석을 이런 식으로 가지고 여기다가 평 이렇게 갖다 놓겠다는 얘기야. 회전하고 있는 게 아니지. 좌표 평면상에서 오른쪽 왼쪽 아래 위로 이렇게 움직일 거거든. 그럼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다가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수직인 관계는 흐트러지지 않죠. 2, 4분면에서 만나고 있는 것도 이렇게 끌어서 갖다 놓을 수 있고, 제 3, 4분면에 만나고 있는 것도 이렇게 갖다 끌어올 수 있고, 여기서도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어쨌든 이 수직이라는 만나는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으면서 여기다가 갖다 놓을 수 있죠. 어디서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어디서든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거를 그 교점을 원점에다가 갖다 놓으면 얘는 이런 형태를 띠겠죠. 이렇게 해서 수직으로 만나는 형태를 띌 거야. 그러면 기울기가 바뀌었겠니 안 바뀌었겠니? 아영아, 안 바뀌죠. 기울기가 안 바뀌면서 교점만 지금 원점에 와 있는 상태야. 그러면 무경아, 기울기는 안 바뀌거든. 얘는 고정인데 y절편은 어떻게 되는 거니? 얘를 지금 원점에 갖다 놓으니까 얘네 둘 다 원점을 지나게 돼. y절편이 그때는 다 얼마야? 0이지.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얘를 0으로 만든 작업을 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로 돌아와 보면 얘는 알파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이 녀석은 기울기는 m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y절편이 n이었던 게 0으로 바뀌었어요. 원점 지나게 만들었으니까. 마찬가지로 아래쪽은 베타 프라임이라는 직선이라고 표현하면 y는 기울기는 그대로 m'을 가지고 있는데 y절편 n'은 0으로 바꿨어요. 이런 구조야. 괜찮지? 그래서 지금 계산을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좌표 평면 어디선가에서 수직으로 만나는 그 두 직선을 교점을 원점에다가 갖다 놓으니까 기울기는 유지되고 y절편은 0이 돼서 이렇게 좀 단순하게 바뀌었습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요거는 그려놔. 지금부터 요걸 가지고 증명을 할 거예요. 수직인 두 직선을 교점을 원점에다가 옮겨 놔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가? 잘 보세요. 기울기는 유지됐다라는 겁니다. 어때? x 좌표가 1인 녀석이 알파 프라임과 만나는 곳, 점의 좌표를 찾아보면 여기 점을 P점이라고 할게요. P점의 x 좌표는 1이겠죠?
그때 y좌표는 x에다가 1을 넣은 m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베타 프라임 직선으로 돌아가서 만나는 점, 위의 점, 여기를 q라고 할게요. 얘도 x좌표는 1이고 y좌표는 x에다가 1을 넣은 m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아래쪽 증명이 이거예요. 한번 써보는 것 뿐이야. 까지 괜찮나요? 봄이나 왜 늦었어? 네? 왜 늦었어? 버스를 놓쳤어요. 자 그러면 은솔아 네. 요거 무슨 도형이야? 그거요. 삼각형. 어떤 삼각형? 직각삼각형. 그쵸, 아까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게 핵심이었으니까 얘 직각삼각형입니다. 직각삼각형 하면 어떤 정리가 떠오르는가요? 피타고라스 정리가 떠오르죠. 빗변이 누구야? Q. PQ, 선분 PQ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길이들을 다 찾아볼게요. 먼저 OP 제곱, 우리 루트 벗겨서 OP 제곱으로 가봅시다. 그러면 얘는 두 점 사이 거리에서 원점과 P점 사이의 거리야. 시우 준비됐니? 네. OP 제곱은 식이 어떻게 돼요? 네. 식이 어떻게 돼요? 요 점과 요 점, 두 점 사이 거리 1 빼기 0의 제곱 1 더하기 m 빼기 0의 제곱 m 제곱 이렇게 되겠죠. 길이의 제곱이니까 루트를 벗겨놓은 상태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5q 제곱은 원점과 q점 사이의 거리를 제곱한 거니까 루트는 벗겨졌고 1 빼기 0의 제곱 1 더하기 m 프라임 빼기 0의 제곱 m 프라임의 제곱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괜찮아요? 그 다음에 빗변에 해당하는 PQ 먼저 볼게요. 제곱을 하긴 할 건데 먼저 PQ 선분의 길이를 구하세요 봤더니 이 위치상으로 여기 x좌표가 같기 때문에 y좌표끼리 차이만 보면 되죠. 그럼 위에 있는 게 m이고 밑에 있는 게 m'이니까 m에서 m'을 빼면 됩니다. 맞죠?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m이라는 녀석이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잖아. 사실 이게 이렇게 증가하는 직선과 이렇게 감소하는 직선의 교점이 여기 있는 거고 이렇게 그은 거지. mx 직선이 이렇게 생기고 n'x 직선이 이렇게 생기면 이게 뒤집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엄밀히는 m에서 m'을 빼는 거긴 한데 얘네 숫자들이 음수가 나오는, 즉 뒤집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간격의 절대값을 취하면 되겠네요. 이게 길이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빗변에 해당하는, 즉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기 위해서 빗변의 제곱을 이렇게 구해보자. 그런데 절대값 씌워놓은 거 제곱은 뭐랑 같다 그랬어? 절대값 버리고 알맹이 제곱하는 거랑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m 빼기 m 프라임 전체 제곱과 같아요. 괜찮아요? 이거 전개할 수 있겠죠? 얼마입니까? 앞에 거 제곱, 뒤에 거부터 할게요. 뒤에 거 제곱 빼기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뭐야?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에 해당했던 겁니다.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가 만족돼야 되니까 앞에 두 개 더한 게 요거랑 같아야 되겠죠. 괜찮아요? OP제곱 더하기 OQ제곱이 PQ제곱과 같다. 피타고라스 정리, 직각삼각형이니까. 은솔아 맞니? 그러면 정리, 식을 정리하면 요거 두 개 더하면 뭐죠? 2 더하기 m 제곱 더하기 m 프라임 제곱입니다. 자, 까먹을까봐 m은 위에 있는 직선 m 프라임, 위에 있는 직선의 기울기, m 프라임은 아래에 있는 직선의 기울기, 각각의 기울기였어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만족돼야 되니까 얘랑 같아야 돼. 그까지씩 적어볼까요? 그래서 2 더하기 m 제곱 더하기 m 프라임 제곱과 같아야 돼. 빗변에 해당하는 OQ 제곱은 m 제곱 m 프라임 제곱 빼기 2m 곱하기 m 프라임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왼쪽 오른쪽에 m 제곱 m 프라임 제곱이 샥샥 같으니까 날아가고 남은 건 뭡니까?
2는 마이너스 2 m 곱하기 m 프라임. 그럼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m 곱하기 m 프라임이 얼마야?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m 프라임이 뭐였죠? 경민아 뭐였니? m과 m 프라임. m과 m 프라임은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의 각각의 기울기였어요. 그죠? 그럼 결론이 뭐야?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면 각각의 기울기 m 프라임을 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다. 결론입니다. 증명 열심히 한 게 이거야. 자, 그럼 돌아갈게요. 이 얘기죠. 두 직선이 수직이면, 여기 동그라미 1번 얘기입니다. 두 직선이 수직이면 m 곱하기 m 프라임, 이거를 m 곱하기 m 프라임이라고 외우지 마시고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기억합시다. 기울기에 항상 m을 쓰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다시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 정보 자체를 모르면 수직을 줘도 캐치를 못합니다. 문제를 못 풀어요. 알겠죠?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거꾸로 말해서 두 직선이 있는데 기울기를 곱해봤더니 마이너스 1이야. 그렇다면 얘네들은 어떻게 만난다? 수직으로 만난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 장이 이제 표준형이 있고, 우리 방금 했던 표준형 가지고 했던 거고, 그 옆에 일반형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확장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방금 했던 거 정리 다시 한번 할게요. 두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맨 첫 칸에 있는 y는 mx 플러스 n, y는 m 프라임 x 플러스 n 프라임, 이거는 둘 다 표준형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보자고 그랬냐면 일치할 때부터 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1번 이렇게 달아놓을게요. 여기서부터 꼭 보세요. 일치한다. 일치한다라는 거는 두 직선이 완전히 포개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가 같았어야 돼? 기울기. 또 둘 다 같았어야 돼요. 그렇죠?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고. 그래서 기울기에 해당하는 m과 n 프라임이 같고 y절편에 해당하는 n과 n 프라임이 같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평행하다라는 거는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이 다르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m과 n 프라임은 같고 y절편 n과 n 프라임은 다르다. 그러면 평행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림이 떠오르고 있니? 우리 맨 처음에 그림 3개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난다, 수직이다라는 거는 요거는 결국 이제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인데, 아까 선생님이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거는 독특한 상황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도 별 달아 놓을게요. 수직이다. 꼭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아까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는 뭐만 다르면 됐었어? 기울기만 다르면 됐다. 그래서 m과 n 프라임이 달라요.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수직은 아까 뭐라고 외우기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 괜찮죠? 이렇게 표준형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울기랑 y절편이 바로 보이는 식에서. 자, 그러면 그 옆 칸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이항에서 쭉 정리해서 는 0이라고 해놓은 게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위에 제목이 있지? 일반형. 그런데 일반형을 해석하기가 조금 번거롭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거를 표준형으로 고치는 연습은 하셔야 됩니다. 잘 봐봐. 요거 남겨두고 2항 요렇게 하면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이렇게 되죠.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어. b가 0이 아니라고 하면 양변을 b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적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y는 자 by 넘겼고요. b로 나눴어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표준형으로 만드는 과정을 지금 기억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다면 이게 직선 하나가 되는 거고, 또 다른 직선은 프라임을 붙여 놓을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b 프라임 분의 a 프라임 x 마이너스 b 프라임 분의 c 프라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두 직선을 해석하는 거랑 똑같아. 은솔아 졸리니? 기울기가 뭐야? 저 마이너스 b분의 a. 그렇지. x의 개수 여기가 기울기 해당하는 거고요. 앞에서 표준형에서 m과 n 프라임에 해당하는 거야.
얘는 y 절편에 해당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아까 일치한다로 가자 그랬어. 일치한다. 일치한다. 여기로 올 겁니다. 일치한다면 뭐가 같아야 돼? 둘 다. 그렇지. 기울기가 같고 y 절편이 같아야 돼. 그래서 아래쪽에 그거 정리하는 과정이거든. 우리 한 번만 메모합시다. 일치한다. 여기 옆에다가 쓸 거예요. 알겠죠? 일치한다 옆에다가. 자, 일치하면 기울기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b분의 a와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이 같아야 돼. 또요? y절편도 같았어야죠. y절편은 마이너스 b분의 c 첫 번째 직선의 y절편이었고 두 번째 직선의 y절편은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c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외우려고 들지 말고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일치한다면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같다로 식을 그냥 적은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매번 이렇게 생긴 일반형을 이렇게 표준형으로 고쳐가지고 기울기 비교하고 y절편 비교하기가 좀 번거롭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접적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일치하면 어떻고 평행하면 어떻고 한 점에서 만나면 어떻고 수직이면 어떻고 이 상태에서 해결하고 싶어요. 이게 목표야. 알겠죠? 표준형으로 바꾸지 않고 일반형 상태에서 비교하고 싶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개수끼리의 관계로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돌아갈게요. 그래서 일치한다로 돌아오면 이거거든. 그러면 좌변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양쪽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로 고쳐놓고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되죠. 그 다음에 A와 짝꿍을 A 프라임, B와 짝꿍을 B 프라임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양변을 A 프라임으로 나누고 양변에 B를 곱하면 좌변의 B는 약분되고 A 프라임으로 나눴으니까 A 프라임분의 A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같더라.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니까. 우변은요 A 프라임으로 나눴으니까 분자는 약분이 될 거고 양변에 B를 곱했으니까 B 프라임분의 B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러면 마음이 조금 편해지지 않니? A는 A끼리 B는 B끼리 이렇게 모아놨으니까. 이게 만족되면 뭐다? 기울기가 같다라는 얘기야. 두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b분의 c와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c 프라임이 같다. y절편이 일치한다로 이걸 가져왔는데 마이너스를 곱하면 플러스로 바뀌고요. 조금 전처럼 c와 c 프라임, b와 b 프라임 짝꿍을 만든다면 결론은 b 프라임분의 b가 c 프라임분의 c랑 같다가 정리가 돼요. 와, 그러면 첫 번째는 A 프라임분의 A와 B 프라임분의 B가 같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가 그 B 프라임분의 B와 C 프라임분의 C도 같대. 이거 뭐야? 셋 다 같은 거지. 이럴 때가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한 이유는 뭐겠니? 가만히 보니까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은 두 번째 직선의 각각의 X, Y 상수항이었어요. 그죠? X의 개수, Y의 개수 상수항. 분자에 있는 A, B, C 이거 전부 뭐예요? 첫 번째 직선의 X개수, Y개수 상수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을 이용해서 비교해서 기울기가 같다, Y절편이 같다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괜찮아요? 돌아올게요. 그래서 표에 가보면 이렇게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을 때 X개수, Y개수 상수항이 각각 A, B, C 또 다른 직선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이라고 할 때 일치한다면 어때요? 개수 B들이 다 똑같으면 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X 개수 B, Y 개수 B, 상수항의 B. 알겠죠? X 개수 B 메모. X 개수 B 두 번째는 Y 개수 B 세 번째는 상수항의 B 셋 다 같으면 두 직선은 일치한다, 포개진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 괜찮죠? 집중이 안 되나? 죄송해요. 안 된다는 얘기구나. 자, 그래서 돌아갈게요. 자, 일반형 해석할 때
좀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봐봐. 결국은 요 식을 봤을 때 앞에 게 기울기 비교했던 거고 뒤에 게 y절편 비교했던 거잖아. 여기에 관여하는 애들을 볼게요. 기울기에 관여하는 개수들은 누가 있냐면 A와 B가 기울기에 관여합니다. 이건 뭐야? X 개수와 Y 개수가 기울기를 결정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Y절편이 같다라고 비교한 건데 Y절편을 결정하는 애는 누구야? Y의 개수와 상수항입니다. 괜찮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반형에서 나는 기울기 비교하고 싶어. 뭐 평행하다, 일치한다 해서 기울기가 같다라고 할 거잖아. 기울기를 비교하고 싶을 때 A, B, 즉 X의 개수와 Y 개수 비율만 쳐다보면 된다고요. 두 번째, 나 Y절편도 비교해보고 싶어 라고 하면 Y절편이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하고 싶어 는 Y절편에 기여하는 애가 B랑 C, Y 개수, 상수항 그 두 개거든. 그 두 개를 비율을 비교해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봐봐. 그러니까 직선에 다시 올게요. 요노마랑 요노마가 기울기를 결정하는 애고 요노마랑 요노마가 Y절편을 결정하는 애야. 그래서 두 직선의 기울기를 비교할 때는 요렇게 개수 B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수를 이렇게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Y절편이 같은지 다른지 비교하는 거는 Y절편에 기여하는 애들이 얘네들이거든. 그러니까 요렇게 개수 B를 해서 Y 개수 B와 상수항의 B가 같으면 Y절편이 같은 것, 다르면 Y절편이 다른 것. 이렇게 해석을 바로 할 수 있다고요. 알겠지? 자, 그러면 일치한다라는 건 이제 셋 다 같은 거니까 됐나요? 그러면 위로 돌아가서 평행하면 뭐라고 그랬죠? 평행하면 고민아, 평행하면 기울기는 같고, 그렇죠.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울기에 기여하는 게 A, B였으니까 X의 개수, Y 개수였으니까 Y절편은 다르다.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려서 한 점에서 만난다. 이거 아까 뭐만 지켜주면 돼요? 기울기만 다르면 된다고 했어요. 기울기 누구였지? 얘네들이었잖아. 얘네들이 다르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수직이다. 아까 수직이다 결론이 뭐였지, 서연아?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요것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있었는데 4번으로 내려와서 한번 더 적어볼게요.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였고요.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이었잖아요. 그게 우리 아까 증명했듯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날 때. 사실은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돼요. 지금 요거를 정리하면 또 어떤 모양을 나오게 할 건데, 도출을 할 건데 그거 못 외워도 괜찮습니다. 자, 이거 정리해 볼게요. 마 곱하면 플러스로 바뀔 거고,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할 거니까 b 곱하기 b 프라임분의 a 곱하기 a 프라임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분모에 있는 거 양변에 곱했다가 마이너스 달고 있는 거 이항하면 플러스로 바뀌겠죠. 따라서 a 곱하기 a 프라임 더하기 b 곱하기 b 프라임을 하면 0이야. 이게 이제 조금 모양이 이쁘게 정리한 겁니다. 근데 선생님도 이거 고등학교 때 못 외웠어. 모양이 너무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잘 안 외워져서 못 외웠는데, 못 외워도 괜찮아요. 두 직선이 수직이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표가 표준형일 때와 일반형일 때 위치관계 정리했습니다. 알겠죠? 자, 오른쪽은 두 직선의 교점. 요거는 이제 좌표 평면상에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림을 좀 이해하고 있느냐를 체크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은 뭐였어요? 두 식 또는 묶여있는 모든 식을 만족하게 하는 미지수 값인데, 여기서는 지금 식이 두 개가 묶여 있으니까 이걸 만족하는 x, y 값을 찾는 거. 그게 뭔데? x좌표, y좌표 찾는 거니까 교점 찾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을 그려놓으면 명확히 이해될 거예요. 첫 번째가 평행하답니다. 그려보죠. 평행하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교점이 있어 없어? 없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연립방정식의 해도, 즉 교점이 없으니까 해도 없어. 이렇게 될 거고, 일치한다라는 거는 직선 두 개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 교점이 무수히 많겠죠. 지금 대표적으로 이렇게 찍었지만 겹치니까.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의 해도 무수히 많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이 한 점에서 만난다, 수직이다인데 뭐 둘 다 그려볼게요.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는 이런 느낌으로,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거는 이런 느낌으로. 어쨌든 얘네들은 교점은 무조건 하나, 연립방정식에도 하나라는 얘기.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게 진짜 심심치 않게 많이 나옵니다. 직선 얘기를 할 때 잘 해두세요. 자, 아래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말하세요인데, 자, 버전이 이거를 표준형으로 바꿔가지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얘는 한쪽으로 샥 몰아놓은 일반형이야. 그러니까 일반형에서 직접적으로 위치 관계를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요. 알겠죠? 아까 어떻게 하기로 했니? 개수 비율을 다 적어보기로 했죠. 봐봐. 그대로 적어볼게요. 첫 번째, 어디 거를 분자로 올려놓을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돼요. 얘를 분자로 올려놓고 얘를 분모로 보내거나 아니면 바꿔서 분모 분자 뒤집어도 됩니다. 앞에 있는 걸 분자, 뒤에 있는 걸 분모로 보내볼게요. x 개수는 분모 2 분자 1, y 개수는 순서대로 분모 마이너스 2 분자 마이너스 1, 상수항의 b 분모 4 분자 2. 즉 뒤에 있는 식의 개수들을 전부 분모, 앞에 있는 식을 전부 분자에 갖다 놨습니다. 이거 순서 바꿔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비교해보자. 다 얼마야? 네. 그러면 얘네 둘이 같다라는 거는 뭐겠니?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 그 다음에 얘네 둘도 같잖아요. 이건 뭐다? y절편이 같다는 얘기야. 즉 앞에 두 개의 요거 비교한 게 기울기 같다, 뒤에 두 개 비교한 게 y절편이 같다. 봄이나 결론은 두 직선은 일치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물론 선생님 저는 일반형이 조금 불편한데요, 표준형으로 고쳐서 하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됩니다.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반형에서 바로 개수비로 해결하면 좋겠어요. 똑같이 가볼게요. 두 번째, 이번에는 앞에 있는 식의 개수들을 분모로 가져가 볼게요. 2분의 1, 그 다음에 1분의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분의 3.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앞에 두 개 어때요? 앞에 두 개 어때? 2분의 1과 마이너스 2는 다르죠? 다르죠? 그러면 이미 뭐가 다른 거야? 기울기가 다른 거야. 시우야, 기울기 다르면 어때? 네. 기울기가 다르면 두 직선은 평행하다, 일치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됩니다. y절편 굳이 비교할 필요 없죠, 그죠? y절편도 다르긴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할 거는 뭐냐면, 기울기가 다르긴 다른데 기울기의 곱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어떤 상황이야? 수직인 상황이잖아. 인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뭐 귀찮더라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식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 식은 마이너스 2y만 이항해서 2로 나누면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였네요. 기울기 달랐던 게 맞네. 그런데 두 직선의 기울기를 마이너스 2랑 2분의 1을 곱해보니까 얼마입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1이야. 은솔아, 뭐야? 수직. 수직으로 만난다야. 한 점에서 만나는 건 맞는데 기울기가 다르니까. 특히나 얘는 기울기 곱해보니까 마이너스 1이라서 수직으로 만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매번 이렇게 고치기가 힘드니까 아까 일반형에서 x 개수 곱, 여기 이제 적어볼게요. x 개수 곱 2 곱하기 1과 더하기 y 개수 곱 1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한 게 얼마면? 0이면 수직으로 만난다. 0 맞니? 맞네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3번,
똑같이 x 계수비, y 계수비, 상수항비 그대로 올려놔 볼게요. 뒤에 걸 분모로 가져가겠습니다. 마이너스 1분의 1, 3분의 마이너스 3, 1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똑같으니까 기울기가 같다. 일단 평행함이 유지가 됐네요. 그죠? 보장이 됐고 뒤에 거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건 뭐가 다른 거야? y 절편이 다른 거야. 그럼 얘는 결론이 두 직선이 아영아? 얘 두 직선이 평행하다. 기울기는 같고 y 절편은 다르니까 평행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와, 개념 정리는 끝났네. 문제 풀러 가자. 50페이지에 10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해 볼게요. 제가 직선 ax 빼기 6y는 5가 직선 x 빼기 2y는 3과 평행하고, 자,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표준형으로 고쳐가지고 기울기끼리 비교하고 y절편끼리 비교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이제 일반형처럼 생겼으니까 일반형으로 그대로 접근해도 괜찮아요. 그 연습이 돼야 되니까 일반형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직선 ax 빼기 6y 빼기 5는 0이라고 하면 되죠. 물론 5라는 거를 우변에 갖다 놓으면 두 번째 식도 3이라는 상수항이 우변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비교해도 상관없습니다. 3분의 5나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5나 똑같은 거니까. 근데 우리가 익숙한 걸로 해볼게요. 두 번째 직선 빼기 3은 0. 이렇게 두 직선입니다. 얘네 둘은 어떻대요? 평행하대요. 평행 조건은? 경민아, 평행한 조건은? 두 가지죠. 기울기는? 좋아요. 같다. y 절편은? 다르다. 좋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기울기에 관여하는 게 얘네 둘이고 y 절편에 관여하는 게 얘네 둘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두 직선이 기울기는 같고 어떻게 해요? x 계수비 1분의 a와 y 계수비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6은 어때야 돼? 기울기에 관여하는 애니까 같아야 돼. 그런데 y 절편은 달라야 평행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상수항의 b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5랑은 얘가 달라야 돼. 다른 게 확인이 되죠? 왜냐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6은 3이고 마 3분의 마 5는 3분의 5니까 다릅니다. 뭐 여기는 점검 안 해도 됐었어요. A 얼마야? 3. A는 3이다. 이렇게 미정계수 하나 찾아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문제에서 잘 해석해야 되는데 요 녀석이 얘랑은 평행하고 얘랑은 수직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관계를 한번 해석하고 요렇게 관계를 한번 더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됐다. 수직이다 한번 봅시다. 아까 어떻게 했었죠? 마지막에 x 계수끼리 곱하고 y 계수끼리 곱해서 더한 게 얼마가 되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단데 일반형에서 그걸 변형한 게 뭐였어? x 계수끼리 곱하고 y 계수끼리 곱한 걸 더한 게 0이다. 한번 다시 보고 올게요. 쌤이 얘기하는 게 지금 요 얘기였어요.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날 때 일반형에서 계수들로 조건을 따지자면 x 계수끼리 곱하고 y 계수끼리 곱해서 더한 게 0이더라. 자, 이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표준형으로 고칠게요. 첫 번째 직선 A는 3인 걸 찾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3x 빼기 6y는 5라고 적어 놓고 6y, y는으로 정리하는 중이에요. 3x 빼기 5가 되겠고 그렇다면 y는 6으로 나누면 2분의 1x 빼기 6분의 5가 되겠죠. 이게 기준이 되는 첫 번째 직선 표준형이었습니다. 그러면 얘랑 비교하는 녀석이 요 놈이잖아요. 그죠? 수직이다를 하고 싶거든. 또 쟤도 표준형으로 고쳐봅시다. 마이너스 by를 이항하면 by는 2x 더하기 1.
그렇다면 y는 b로 나눠서 b분의 2x 더하기 b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표준으로 고쳤어요. 그러면 은솔아 어떻게 되니? 두 직선이 수직이다. 네. 그러면 B는 마이너스 2. 벌써? 자 좋아요. 2분의 1 곱하기 b분의 2가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1. 그렇죠. 이게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b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 예? 아 1. 오케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일반형에서 아까 a 곱하기 a 프라임 더하기 b 곱하기 b 프라임 0인데 이건 못 외워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넘어가죠. 괜찮죠? 평행하다, 수직이다. 특히나 이제 수직이다 잘 기억하시고. 자 다음 장에 10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을 지나고. 진솔아 중점 어떻게 구하니? 나누기 2 좋아요. 무게중심은? 아유 공부 잘해놨네. 좋아요. 그래서 표현해 볼게요. 요렇게 두 점을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 이쁘게 찍어도 되지만 지금은 그게 필요한 건 아니니까 여기가 1,3이고 여기가 5,-7이라고 적당히 그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선분의 중점이니까 여기를 중점 M이라고 할게요. M. 그럼 방금 얘기했듯이 중점 구하기는 더해서 나누기 2. X좌표는 봄이나 얼마? 6. 나누기 2니까 아 3. 3. Y좌표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중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와 요렇게 생긴 직선에 수직이래요. 또 수직 나오잖아. 시우야 수직 어떻게? 지금 빨간색 직선과 수직을 이루어야 된대. 그럼 뭘 찾아야 돼? 빨간색 직선에 기울기 찾아봅시다. 암산 되겠니? 오케이. y는 했을 때 x의 계수가 기울기입니다. 그러면 상수항 신경 쓰지 마시고 3x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3x고 그걸 5로 나누면 기울기가 되겠죠.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찾는 그 녀석이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구경 얼마겠니? 3분의 5겠죠. 왜?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하니까. 자 여기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 찾기를 많이 하게 될 거거든. 그러면 항상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다 이걸 까먹으면 안 되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빨리 가자면 결국은 곱해서 1을 만들려면 역수를 곱해야 되지. 1 만들려면 역수를 곱해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가 마이너스 1을 만들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역수에 마이너스를 붙여놓으면 돼요. 즉 마이너스 5분의 3의 역수는 마이너스 3분의 5고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플러스로 바뀌니까 3분의 5가 되겠죠. 이렇게 바로 찾아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기울기가 3분의 5고 얘네들의 중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메모할게요. 기울기가 3분의 5고 3,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이었구나. 요거 몇 번 유형이야? 4번. 2번. 수연아 이거 몇 번 유형이야? 1번. 아유 너무 바보 같았나? 1번은 기울기랑 y 절편이었죠. 요거는 이제 기울기랑 지나는 점. 2번이었어요. 그래서 y는 3분의 5 열고 x 빼기 지나는 점의 x좌표 더하기 y좌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재밌다 그지? 다음 52페이지로 넘어가서요. 106번 보겠습니다.
두 점을 이은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 밑줄 칩니다. 수직 이등분선에 정보가 몇 개가 있나요? 2개. 두 개. 뭐? 수직. 수직. 2등분. 이등분이 중점. 그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수직이 등장한 겁니다. 계속. 자, 그러면 그려보죠 또. A가 여기 있다고 치고 B가 여기 있다고 치고 수직 2등분이니까 일단 중점 찾기 해야겠죠. 여기를 M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누구한테 시켜볼까나. 시우야, 눈빛을 가장 먼저 피했으니까 X좌표는? 2 좋아요. Y좌표는? 마일 좋아요. 이렇게 중점 찾았어요. 그리고 이건 수직으로 만나야 하니까 우리가 찾는 직선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죠? 수직. 요게 L, 우리가 구할 L이라는 직선이라고 해보자. 그럼 뭘 찾아야 돼? 이제 수직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소연아, 그럼 뭐 찾고 싶니? 지금 L은 지나는 점은 M을 찾았어, 그지? 그런데 얘 기울기가 필요해. 누구로부터 얻어내면 돼? 얘랑 수직으로 만나는 AB라는 녀석이 있지. AB에 뭘 찾아내면? 기울기를 찾아내면 L의 기울기도 찾을 수 있는 거지. 그렇게 가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빼겠습니다. AB 기울기. 그러면 AB는 점이 정해져 있으니까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하면 되겠죠. B에서 A를 빼겠습니다. 5 빼기 마이너스 1 분의 마이너스 4 빼기 2 얼마입니까? 마일. 마이너스 1이에요. 그렇다면 L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1. 좋아요. 누구니? 왜 이렇게 잘하니? 고민. 그래서 결론은 L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1이고 2, 마이너스 1을 지난다. 이렇게 되겠죠? 이거 몇 번이야? 2번이죠. 긴장하란 말이야. 몇 번이야? 자, 기울기 곱하기 2, 마이너스 1이니까 x 빼기 지난 점의 x좌표 더하기 y좌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y는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됐네요. 자, 그래서 요 놈이 a, 마이너스 1을 지난다라고 하니까 x 자리에 a를 놓고 y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되겠다,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2는 a 빼기 3 따라서 a는 1 넘어가자. 생각보다 시간이 53페이지 가보겠습니다. 발전 13번 볼게요. 이거 아마 1학기 그 조합 배울 때 기억나니? 네. 아닌가? 잘 모르겠네.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를 막 뺐었던 거 기억나? 네. 뭐 점 몇 개 중에 몇 개 선택하는데 거기서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면은 빼고 이랬던 거 됐고요. 자, 봅시다.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하래요. 보통 직선을 대충 그리면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거든요. 대충 그려도.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를 찾아보래. 그렇지 않는 경우. 그러면 얘는 직선의 위치 관계로부터 이제 찾아내보는 건데 앞에 있는 두 녀석, 요 두 녀석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떤 위치 관계를 가지는지 먼저 체크를 해보는 거야. 뭘 지켜보냐? 너무 많이 시켰나? 보민아. 네. 첫 번째 직선 기울기 얼마야? 1. 두 번째는? 마이너스 1. 그럼 기울기가 같아요? 아니요. 그렇다면? 네.
평행한가요? 일치하는가요? 한 점에서 만나는가요? 운전에서 한 점에서 만납니다. 고민할 게 없죠. 얘네들은 그냥 만나는 거야. 그런데 기울기가 1이랑 마이너스 1이야. 어떻게 만나? 왜 자꾸 저기 쳐다보는 거야? 저요? 너요. 얘네들이 기울기가 다르니까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알았단 말이야. 그런데 기울기가 마침 1이랑 마이너스 1이야. 수직 그렇지. 얘네들은 수직으로 만나요. 만난다는 게 중요한 거고 수직으로 만나요. 그렇다면 얘를 1번 직선, 얘를 2번 직선, 얘를 3번 직선이라고 해볼게요. 뭐 공간 많으니까 오른쪽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1번 직선은 기울기가 1짜리고요. 2번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예요. 이 정도로 그려놓을게요. 수직으로 만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3번 직선을 이제 그려 올릴 건데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게 해야 돼. 그래서 세 직선을 그렸을 때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케이스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그림이 나와 있죠. 첫 번째, 세 직선이 평행할 때. 사실 세 직선이 평행한 거는 이미 세 개 중에 두 개가 평행하면 이미 삼각형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기울기 비교를 하는 게 되겠고, 많이들 여기서 놓치는 부분이 요겁니다. 세 직선이 기울기가 다 달라도 한 점에서 만나고 지나가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요 녀석 까먹지 마세요 라는 거야.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자, 그럼 다시 돌아갈게요.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 여기서 3번 직선을 그을 건데 이미 얘네 둘은 기울기가 달라서 만나고 있어. 그럼 어떤 상황을 보면 돼? 3번이 1번과 평행할 때. 맞죠? 3번이 1번과 평행할 때. 잠깐 그려보면 요렇게 3번이 1번과 평행할 때가 있을 거고, 또는요 3번이 2번과 평행할 때도 있을 거잖아. 3번이 2번과 이렇게 평행할 때, 또는요 아까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즉 여기 1번, 2번의 교점을 3번이 지나갈 때, 뭐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어 놓을게요. 3번이 지나갈 때. 오케이?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겠구나. 교점을 지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거를 놓치기가 좀 쉬우니까 이거 좀 주의해서 공부해 두시면 되겠어요. 가봅시다. 그래서 3번은 이렇게 생겨 먹었거든요. 5x 빼기 ky는 15. 좀 이쁘게 보기 위해서 ky 넘겨서 여기 정리 좀 할게요. 3번 ky는 5x 넘어가서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y는 k분의 5x 마이너스 k분의 15 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왜? 기울기 비교하려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3번 직선이 1번 직선과 평행하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1번 직선의 기울기가 아까 1이었으니까 k분의 5와 1번 직선의 기울기 1은 어때야 돼? 평행해야 되니까 기울기가 같아야 돼. k 얼마? 좋아요. 그 다음에 3번 직선과 2번 직선이 평행하려면 3번 직선의 기울기와 2번 직선의 기울기 아까 마이너스 1이었거든. 얘네들이 같아야 돼. k 얼마? 마이너스 5. 괜찮죠? 그 다음에 3번 직선이 1과 2의 교점을 지난다. 자, 교점 찾기를 해야겠죠? 다시 가져올게요. 1번 직선은 x 빼기 y는 0이라는 녀석이었고요. 2번 직선은 x 더하기 y는 2라는 녀석이었어요. 얘네들의 교점 찾기는 조금 전에 봤듯이 표에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찾는 것과 같다. x 얼마? y 얼마? 1. 좋아요. 그러면 얘네들의 교점이 1,1이니까
3번 직선이 1,1을 지나면 살짝 다시 그려볼게요.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었는데 이렇게 3번이 지나가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표준으로 고친 거 말고 원래 있던 거 가져올게요. 5x-ky는 15. 여기가 어딜 지나간다고요? 교점 1,1을 지나간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나는 점은 대입한다. 1 집어넣으면 5 빼기 k는 15. k 얼마? 10. 얼마? 마이너스 10. 누가 10이라고 그랬어? 고민이요. 마이너스 10.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재밌네. 끝났네. 너무 일찍 끝났는데. 봅시다.